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건 이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데 이걸 모든 범위에서 풀어주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기사를 보다가 다음 달부터 대출이 좀 변경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출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선 기사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 제목은 생애 첫 주택 구매 LTV 80%, 준공 후 15억 넘어도 잔금 대출 가능이라는 기사예요. 이 기사는 이제 중앙일보의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8월부터 다음 달부터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준공 후 주택 가격이 이제 15억이 넘으면 원래는 잔금 대출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 잔금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원래 기존 주택을 뭐 6개월 내에 처분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2년으로 늘어나고요. 신규 주택 전입 의무, 원래는 신규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하는데 그 의무 기간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완화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 등 감독 규정 개선안을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8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돼요. 금융위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야기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출 규제는 다주택자가 아니라 실수요자들을 위한 좀 보완 조치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주택 담보 비율, 저희가 LTV라고 하잖아요. 이제 80%를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가 6억까지 가능해요. 근데 현재 보면 저희가 투기 지역이나 투기 가열지구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까지를 이제 LTV 50%에서 60%까지 가능하고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가격이 8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 LTV가 60에서 70%가 적용이 돼요. 그리고 대출 한도가 4억 원까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도가 6억 원까지 늘어나고 주택담보 비율도 80%까지 이렇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기 지역, 투기 가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상관없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건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하나입니다. 규제 지역 내에서 또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원래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붙었어요. 그게 6개월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좀 여유가 생긴 거고요. 그리고 무조건 이 대출을 받으면 그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하는데 그 전입 의무가 폐지가 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다음 달 8월 1일 이후에 주택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한 대출자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보면 생활안전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원래는 1억이었어요. 연간 1억. 그러니까 1년에 1억까지 가능했는데 2억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긴급 생계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은 원래 1억 원이었는데 이제 1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도금과 잔금 대출도 완화가 되는데요. 원래는 우리가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나서 15억이 초과하면 이게 주택담보대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면 투기 지역, 투기 가열 지구 내에서 시가 15억 초과가 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가 돼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15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는 이 잔금 대출을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받은 만큼은 허용을 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준공 후 시가가 15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은 분양가가 15억 미만인데도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 취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 상승장인 경우에 이 분양가가 15억이 안 되더라도 이게 준공되는 시점에는 15억이 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되면 입주하는 시기에 이것을 잔금 대출로 전환을 해요. 이걸 대환을 한다고 하잖아요. 대출을 이제 바꾼다는 말인데요.
금융위에서는 준공 후 시세가 1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이 수부양자의 이주비, 중도금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는 잔금 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좀 더 숨통이 트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 매매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의 증액 없는 대환도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나 매매사업자 같은 경우는 20년 7월 이후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가 되고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그 목적의 대환 대출도 할 수가 없었어요. 또 대출 규제 시행 전 모집 공고를 발표한 주택사업장의 경우에는 주택임대 매매사업자도 분양 시점의 대출 규제를 적용하기로 해서 당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부채 상환 비율인 DTI 및 DSR 산정 시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하는 걸 이제 허용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DTI와 DSR 산정 시 소득과 부채를 합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허용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8월 1일부터 이제 변경이 되는 대출에 대한 내용의 기사가 있어서 그렇게 한번 같이 봤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건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데 이걸 모든 범위에서 풀어주는 게 아니라 거의 생애 최초 첫 주택을 구입하는 등 이런 실수요자들의 측면에서 대출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는 확실히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는 입장에서도 자금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전보다 많이 좀 더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이제 시가가 15억이 넘게 되면 아예 잔금 대출이 안 됐는데 이제는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큼은 잔금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청약에 당첨이 되고 정말 입주를 해야 되는 실수요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 마련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더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이 기조를 보면 예전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대출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뭐 특히나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DSR 규제, 그러니까 총 부채 상환 비율에 대한 규제가 가장 강력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렇게 LTV라고 해서 대출의 비율을 높여준다 하더라도 총 부채에 대한 한도를 풀어주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실수요자 측면에서 대출을 좀 풀어주지만 점점 갈수록 그래도 다주택자의 측면에서도 대출 규제를 좀 더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또 좋은 기사가 있으면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